자, 이번 시간은 222페이지고요. 네, 222페이지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네. 222페이지죠. 네,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십시오. 자, 우리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었고요. 네. 자,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국토계획의 종류라든지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국토계획에서 공부한 국토계획 가운데서 도시군 계획이 제일 중요했죠. 도시군 계획 제일 중요했습니다.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 이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불렀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을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A형 문제 1번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종합운동장 만들고 항만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론의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그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었죠? 우리 앞 시간까지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 시간까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정비 사업이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를 재개발하면 정비 사업이에요. 이런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해요.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누가 할 수 있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재건축 사업이 무엇인지 법으로 다 정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하게 되죠. 자, 이것들을 국토계획법으로 규정하면 국토계획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따로 법률을 하나 만들었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정비 사업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한 학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기 전에요. 일단 이 법은 용어 정의만 오늘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1시간 내내 용어 설명만 해요. 다음 주에 정비법이 정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용어 정의를 다 하겠다는 거죠. 이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죠. 2018년도에도 제가 나옵니다라고 한 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종류 구분하는 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부터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지금 수업할 거라고.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배우게 될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는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시험을 쳐요.
이 밑줄 긋고 몇 번 읽어보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런 교재 봅니다. 일단은 오세요. 자, 222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쪽에 봐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양괄호 이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정비 사업이 나와 있거든.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 회복과 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정비사업은 오른쪽에 봅니다. 223페이지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3개. 이 3개를 별표를 2개 하시고요. 별 2개. 별표를 2개 둡니다. 일단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하나는 10번을 읽어보자는 이야기고요. 별표 2개니까 몇 번 읽으셔야 되죠? 네, 진짜 서부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서부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서는 이게 머릿속에 와서 담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설명 듣기 전에 필기를 하는 대신에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유치하지만 읽어드리면서 필기 대신에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대로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필기를 밑줄 걸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제가 줄 거세요 할 때 정확하게 밑줄 껐으면 좋겠고요. 네, 밑줄을 잘못 끄면은 교재는 찢어버리고 바꾸면 됩니다. 네, 새 책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시작할게요. 잘못 끄면 찢어버릴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만 하셔야 돼요. 밑줄 끄면 안 돼. 자, 불안해. 밑줄 못 끌까봐. 잘 끌 수 있죠? 네, 시작할게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지금부터 밑줄 끄십시오. 정비 기반 시대의 극히 열악까지 줄 거예요. 열악 동그라미 합니다. 극히 열악, 극히 동그라미 하시고 정비 기반 시대 극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생각 잠깐만요. 정비 기반 시설이 뭐죠? 배웠잖아. 도로,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학교, 공원, 녹지 등 이런 도시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하죠. 그리고 다시 줄 것입니다. 노후 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리고 노후 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까지 줄 것이십시오. 노후 불량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과도 동그라미 하시고 밀집 동그라미,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다음 줄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줄 것죠. 주거환경 개선을 밑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이라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목적. 주거환경 개선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목적. 이게 사업의 목적이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나 뒤에 다 끊으세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나 뒤에 보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읽어드린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밑줄 것이십시오.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밑줄 것이고 단독 동그라미, 다시대 동그라미. 단독 다시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손 떼시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대 확충을 통하여 다음 줄 것죠.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까지 줄 거예요.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밑줄 것이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 이게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거기서 핵심은 보전이죠. 보전 동그라미 합니다. 보전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2번에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개념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몇 개가 존재하죠?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번 읽어보고 밑줄 긋지만 가슴에 와닿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 들고 진짜 하셔야 되니까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가슴에 와닿는다니까. 읽어도 느낌 오게 되는 그 문장을 외워서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쓰지 말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그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했잖아요. 개념 정의를. 자,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하고 이건 밑줄로 안 긋거든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까? 집단 거주지역입니까? 도시 저소득층 주민 집단 거주지역이에요. 그러면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부자 동네입니까? 달동네입니까? 달동네. 밑에 적으십시오. 달 적으십시오. 밑에다가 가로 열고 달. 또 졸다가 별 하면 안 되고 달동네. 완전 달동네. 그러니까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80년대일 거예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에 이렇게 산 비탈 마을에 천막촌 철거 사업 많이 했대요. 이런 게 전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다고 당시에 개념으로 정의하면은.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구로서 이 동네에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수도, 주차장, 상하도 시설, 녹지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왜 적어요? 필기 이거 밑줄 거 드렸는데 정비 기반 시설 보통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극히 극렬이죠, 극렬. 그러니까 보통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니까 좁은 골목길 하나고요. 주차장 없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던 동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즘은 상상이 힘들 거야.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이 아니고 꽉또하게 밀집돼 있죠. 꽉또하게 밀집. 힘들어. 꽉또하게 밀집돼 있어. 이런 직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여기서 잠깐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개선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선. 주거환경 개선할 때 개선 동그라미 하십시오. 우리 국어적인 의미는 뭐죠? 개선은 좋게 고쳐나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개선은 해석할 때 적으십시오. 이꼴 철거 방식이에요. 철거. 정비부에서 개선은 좋게 고치는 게 아니고 뭐죠? 철거라니까. 달동네 철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그때 개선은 그 지역을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다시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개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아까 과도하게 밀집된 그 노후 불량주는 그대로 존치됩니까? 철거됩니까? 전면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 공부할 때 개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철거 방식으로 의미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첫 번째 소개드린 정비 기반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실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전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서울의 저 산비탈 마을에 판자촌, 천막촌 철거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됐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 많지 않고 우리 타워팰리스 건너 뒤쪽에 구룡마을인 거 알죠? 그 정도는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개념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맞습니까? 네, 단독 마음속에 외워야 됩니다. 단독, 다세대, 밀집. 밑줄 그어드리면서 이 단어가 기억이 나요. 자연스럽게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야 돼요. 진짜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라고. 그럼 잠깐 여기서 상상해야 돼. 잠깐. 여보세요?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됐으니까 여보세요? 이 동네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 계획도시로 개발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시가지가 형성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 많죠. 그러면 옛날에 마을이 없었는데 6.25 전쟁 끝나고 주택이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그 동네에. 늘어나면서 주택이 늘어나니까 골목길도 따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두 대가 개요 오갈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한두 대 오가는 거야. 친척이 오면은 주차할 곳이 집마다 주차장이 어디 있어 그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맞잖아요. 친척이 차 가지고 오면은 골목길에 주차 전쟁이 벌어지잖아. 그죠?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동네는 지금까지는 작년 2017년도까지
전부 재개발 대상이었어. 이 지역의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다, 법적으로. 그럼 재개발은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전면 철거 방식이었어. 그럼 여기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건물이 노후화된 지역, 이런 지역은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에요. 그럼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철거 방식이거든요. 철거 방식이니까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단독주택, 다주택은 전부 철거돼 버립니다. 철거되고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밀어놓고 철거해놓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예요.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요. 좁은 도로가 확정되고요. 주차장 만들어지고요. 공용 주차장 만들어지고요. 공공도서관 지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도 만들어지고요. 도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8억씩, 9억씩, 낮아도 뭐 7억씩 이렇게 하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그 아파트 분양받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살리는 세입자하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정착 비율이 높아요. 그래도 재개발 입주권 주니까 프리미엄 붙여 피붙여 팔고 가든지 눌러 앉을 수는 있는데 세입자들은 뭐지? 여기 있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정착 비율, 거기에 다시 정착하는 비율이 50%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보따리 싸고 또 다른 서민층 거주로 외곽으로 쫓겨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몰려간 거야. 쫓기고 서울서 쫓겨나오고 이렇게 나가다가 인천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하다가 또 철거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까지 나가라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여기에 살고 있는 서민층의 저항이 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용산 철거민 사태, 우리 알고 있죠? 뉴스 시간에 컨테이너 박스에 경찰관들 희생되고 뭐 철거민들 뭐 봤잖아요. 그 철거민 잘못도 아니고 그 뭐 시위를 받는 경찰의 잘못도 아니잖아. 우리 전부의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회가. 그래서 이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도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그들에게는 소중하니까 이 지역을 철거하지 말자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입법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 2018년도부터 이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 지역도 여보세요?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 지역은 기반시 양호했습니까? 열악했습니까? 열악했다면 동네에 골목길이 없었다면 도로를 만들어 주자. 도서관 없으면 도서관 만들어 주자. 공동이용시설 그래야 주차장, 공용 주차장 만들어 주고 도시공원 만들어 주자. 그리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설치해 주고요. 공동 이용 시설, 주차장, 공용 주차장, 공공 도서관 등등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자. 대신에 이 지역에 그 뒤에 보십시오. 주거 환경을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그대로 보존하자.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 가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옛날에 재개발 대상 지역이 중환경 개선 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제 중환경 개선 사업도 전면 철거 방식으로도 하지만 일부 보존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아니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뭐 고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서민층이 어울려 사는 공간이지 뭐 중산층이 위험한 사는 도시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부터 주관경에서 사업은 철거 방식과 여기는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 거예요. 앞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그 지역에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민 공동 시설 없으니 부족하니까 이거 해주고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관경은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동네에 빌딩이 낡아지면은 그 건축주가 그 빌딩을 철거하고 리뉴얼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빌딩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리뉴얼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빌딩 주에게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어. 그럼 이게 30년, 40년 되면 건물이 낡아지니까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하고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건축법상 세상에 없던 건축협정제도나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돼서 용적률을 사고 팔고 해서 5층 빌딩을 10층으로 건축할 수도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5개 층을 더 상가를 임대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그거 분양해서 건축주는 구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제도가 도입 나중에 건축구조 배우는 거니까 여기 이해가 돼야 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또 이렇게 이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된다고. 이제 설명 듣기 전하고 후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부터 많이 읽어야 돼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한 지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의 꽉꽉이 밀집된 지역에서 중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동네에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주는 대신에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설명 듣고 나니까 훨씬 이해되는 범위하고 넓이가 다르죠. 밑줄만 껐을 때하고. 재개발 도전합니다. 재개발 오십시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열악 줄 것이고, 열악 동그라미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열악까지 줄 것이고, 열악 동그라미 하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이었습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한 지역이지만 재개발 지역은 정비 기반이 보통 열악한 지역이니까 열악한 정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보다 재개발 대상 지역이 열악한 정도가 좀 나은 곳이에요. 그럼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이 완전 달동네라면은 재개발 사업에 해석한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정비 기반이 열악하고 그다음 줄 것입니다.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 지역 줄 것이고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면 그냥 보통 밀집입니까? 보통 밀집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밀집한 지역에서 또 줄 것죠. 주거환경을 개선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기까지 줄 것이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이야. 나 뒤에 다 끊어야 되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뒤에 다 끊어버리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개념도 2개가 됐어요. 올해부터. 자, 그 다음에 미칠 것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줄 것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줄 것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자, 손 떼시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줄 거 주십시오. 도시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이게 목적입니다. 사업의 목적.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부터 도시환경 개선까지 다 체킹됐죠? 네, 이거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이죠. 재개발 사업도 몇 개죠? 2개. 2가지 재개발 사업이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거죠. 2018년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올해는 정비법이 2018년 이렇게 법이 전면 개정되고요. 작년에 개정됐다 올해 시행이 처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정비법은 대체로 쉽게 출주였어요. 법이 전면 개편되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작년에 이거 무지 어렵거든요. 정비법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수험 시행에 맞출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나머지 3개를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올해는 4문제 정도를 쉽게 맞출 수 있게 줬다고. 내년에는 이제 쉬울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2017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를 잘못했었어요. 이거 실패한 거라고.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야. 주최 측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31%가 합격했잖아요. 보통 15%에서 20% 내외의 합격을 하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작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죠. 주최 측에서. 그래서 올해 난이도를 제가 담당하는 공법으로 조절한 거죠. 2차 과목은 공법이 분량이 많고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거 과목밖에 없는 거야. 이건 한두 문제 어렵게 하면은 한 문제에 전국적으로 합격자가 5,000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공법 2문제만 어렵게 나오면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떨어지는 거야. 합격권에 있는 사람 10,000명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문제를 작년보다 높게 난이도를 높여서 결국 21% 낮춰보는 거야. 합격 비율을. 그래서 올해 난이도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거 15%에서 20% 이내의 합격자를 배출하겠다. 응시하신 분에. 근접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작년도 내년도 이 30회 여러분이 보는 시험도 올해보다 쉬울 거는 기대 자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찍 차근차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재개발 갑니다. 재개발 봐주시고요.
재개발 사업은 개념이 두 개였잖아. 가끔 교재 보시면 되죠. 밑줄 거 드렸으니까. 자, 1번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죠?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위하고 비교하십시오. 극열악, 여기는 그냥 열악한 지역.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무엇이 목적이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선은 좋게 고치는 게 아니고 뭐죠? 철거 방식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철거 방식이죠. 그리고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주로 재개발은 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집니까?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집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로 재개발은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주로 이루어지는데 녹지지역에도 주택단지가 있을 수 있죠. 녹지지역에도 주택단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기반시 열악하고 그 동네 건물이 노후화돼서 노후 불량수에 밀집한 지역으로 되면은 녹지지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로 주거지역이에요. 2017년도까지 재개발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법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도 공식적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추가돼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됩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그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잠깐만 도시기능 회복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목적이 뭐냐면은 도시 환경 개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도 도시 환경 개선의 목적이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지역도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도 원칙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 보십시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상가나 업무용지 빌딩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공장지대잖아. 그래서 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은 아니잖아. 철거 방식으로 하니까 개선이라는 글자 넣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뭐죠?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다가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쓰면 틀린 거죠. 위에 자리에다가 도시 환경 개선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목적이라고 안 적은 사람이 그리고 이런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이 문장을 다 외워도 답 찾을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이거 무지 어렵죠. 한 문제 나오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가 개념이 정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1시간 내내 용어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만. 이게 1월달 되면 용어 설명을 20분 정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3월달 되면 용어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내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일 때 이렇게 많이 충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럼 잠깐만 더. 그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요. 현장을 모르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 책을 읽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자 보십시오.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을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한 3, 4년 됐구나. 3, 4년 전에 울산에 강의를 내려간 적이 있어요. 1년 갔는데 울산에 못 내려가요. 안 가게 되더라고. 왜냐면은 KTX 타고 우리 광명역에서 가잖아요. 이제 KTX 타고 광명역에서 가면 울산은 그 울산 시내에 그 KTX 역이 있는 게 아니고 은양이라고 여기에 KTX 역이 있는 거예요. 울산역인데 내리니까 울산 시내가 아닌 거예요. 그 여기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가 울산밖에 없어요. 나 그 아직도 궁금한 거야. 울산이 우리 그 도시 중에서 그 소득 수준이
서울하고 같거나 역전됐다가 요즘에 좀 쳐졌어요. 서울이 다시 올랐었거든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는 도시니까. 얼마나 세금, 지방세 많이 거두겠어. 다 쓰고 남아서 중앙정부에 올려주는 도시라고. 근데 왜 지하철이 없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지하철 없으니까 자석버스를 타고, 그것도 배차 간격이 20분, 30분 아침에 그런 거예요. 이걸 타고 1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까지, 시내까지. 이런 된장.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저녁에 10시 반에 야간 수업을 마치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1박 해야 되고, 멋모르고 갔다가 시급했죠. 그래서 여기는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근데 강의할 때 자기들끼리 수강생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쟤네 동구 아줌마야 막 그러는 거야. 동구 아줌마. 또 저쪽에 이야기하면서 또 저쪽에 쟤네도 동구 아줌마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거 동구 아줌마가 뭐지 내가 알 수 없는 얘기잖아. 동구 아줌마 외진이 동구 아줌마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궁금해서 좀 친해지고 물어봤죠. 동구 아줌마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울산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중구 북구 동구 있잖아. 이렇게 그래 동구에 가면은 여기는 현대중공업이 있대. 현대중공업 뭐죠? 자동차입니까? 조선입니까? 조선. 세계적인 조선소잖아요. 세계적 규모잖아요. 현대 미포조선소가 있대. 미포조선소. 여기 현대중공업. 그리고 여기 현대자동차가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습니다. 울산에. 세계적인 규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을 여기에 출근을 시키는 분이 동구 아줌마래. 그러니까 이게 동구 아줌마가 돼서 남편을 울산 동구에 출근시키면은 그 남편의 직장이 현대자동차 아니면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에 근무하는 거야.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래. 보너스를 받으면 1억 넘고 그렇대. 그러니까 자기들 울산에서 동구 아줌마면은 남편이 동구에 출근하니까 월급 연봉이 1억은 넘으니까 좀 편하게 경제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네 있잖아 동구 아줌마야. 울산이 현대자동차 다닌다는 거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다른 그 10년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있을까요? 공장 재개발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지금요. 전기차가 우리나라 보급 대수가 거의 30만 대에서 한 50만 대 금방 될걸요. 그렇게. 지금 한 30만 대 정도 그렇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가. 뭐가 나오죠 또? 수소차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10년 뒤에 지금 내연기관, 휘발유나 경유를 엔진으로 쓰는 자동차는 없을걸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차가 그때 굴러다닐 수는 있어. 디젤차도 굴러다닐 수 있는데 신차는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될 거예요. 거의 경제성이 없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금방 바뀌어요. 우리 스마트폰 보급되고 금방 다 보편화 되어버렸죠. 금방 전기차 수주자 보편화됩니다. 이거. 네. 그러면은 지금 내연기관 공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을 해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을 해야 되죠. 이 시기가 된가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공업지역도 재개발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공업지역에서도 도시기능이 다시 회복되고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제 공업지역도 재개발 개념에 포함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 이거 한 방이면 그냥 공업지역의 재개발이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상업지역 봅시다. 상업지역은 그래 우리 여기 잠실역이에요. 서울의 잠실역입니다. 여기 잠실역이에요. 여기 제2롯데월드 있잖아. 그죠? 제2롯데월드 이쪽에 있구나. 여기가 석촌호수 공원. 그죠? 위로 송파대로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여기에 롯데백화점하고 호텔하고 다 있죠. 뒤에는 뭐죠? 롯데월드잖아 다.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2롯데월드는 금방 지었으니까 아직 괜찮지만 이 롯데호텔하고 롯데백화점, 이 롯데월드가 100년 뒤에 그대로일까요? 아닐 것 같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 5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보장 못할걸요. 그럼 50년 이내에 이 상업지역은 롯데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이게 상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 또 이렇게 롯데 이거 네. 있죠. 이런 지역. 자, 이런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이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입법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도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다음 주에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 양호 줄 것이십시오. 정비 기반 시설 양호 줄 것이고, 양호 동그라미 합니다. 재건축의 핵심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 지역이 핵심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 양호. 그 뒤에 줄 것입니다. 노후 불량률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이 줄 거지 말고요. 노후 불량률에 해당하는 다음 줄 것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줄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률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다음 줄 것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 주거환경 개선 안에 목적이라고 적으면 되죠. 자, 재건축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이란, 이것도 작년하고 개념이 완전 바뀐 거예요. 네, 재건축. 재건축이란,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그렇게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대상이지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재건축 대상은 일단은 기반 시설이 양호해야 되는 거야.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요. 이게 재건축 대상이라니까. 도로가 대표적인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맞죠? 그리고 여기 도로 밑에 뭐가 있죠? 지하철 지나가잖아. 그럼 기반시설 양호하잖아요. 이런 지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야. 공원도 있고 녹지도 풍부하고 공용주차장도 풍부하고, 이게 재건축 대상이야. 기반시설 양호한데 이 동네에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는 거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죠. 밀집지역.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2018년도부터 재건축 대상에 공동주택 밀집지역만 재건축 대상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 2017년도까지는 정비 기반시 양호하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건축물은 공동주택, 탄도주택, 상가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기반 시설만 양호하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법적으로 재건축 대상이었다고.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고 법을 바꿨으니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은 법적으로 재건축 대상입니까? 다 빠진 겁니까? 재건축 대상 다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공동주택 밀집지역. 그럼 여기서 공동주택 건축물로 바꾸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 무심코 읽으면은 그거 다 틀리는 거라니까. 안 보인다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거 보겠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한 사람만 외운 것이 생각나고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는 그 조문을 외워도 생각 안 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뭘 목적으로 하죠?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이니까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재건축은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기존 아파트는 철거되는 거예요. 재건축하면은. 이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봐요. 여기 기반 시설이 양호하잖아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건축 연령이 42년 돼가지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건축 대상이 됩니까? 재건축 대상이 된다고. 기반시설 양호한데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은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도로 만들고 상하수시설 만들고 도시공원 조성해 놓고 아파트 건축을 허용했잖아. 그럼 강남은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입니까? 재건축 대상이 됩니까? 법적으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일단 기반시 양호해야,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야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고, 재건축 대상은 주로 주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개념을 정의한 거죠. 여기까지를 1시간을 설명하는 3가지 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풍부하게 좀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이거 그냥 읽어서 책 외웠다고 답 찾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문제는 거의 뭐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이제 노후 불량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이 뭘까?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새로 지은 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입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허용되잖아. 그러면 노후 불량주로 판정하는 기준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어야 합니까? 객관적으로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돼야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객관적인 법률로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을 노후 불량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개념이 복잡하게 정의돼 가지고. 그래서 노후 불량주의 개념이 동그라미 1번, 2번 시작해가지고 3번, 책장 넘기면 4번까지 나와 있다고. 이걸 다 외우려면 하루 외워도 못 외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연구합니까? 시험 쳐야 됩니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선택적으로 체크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오시고요. 밑줄 그십시오. 노후 불량주의 하면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사고 계속 칠 거죠. 안전사고 동그라미. 붕괴 안전사고의 계속 칠 거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올까요?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은 법적으로 노후 불량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가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여러분 아파트는 무엇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되고, 그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아파트가 밀집된 단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겠노라, 그런 뜻이라고.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죠. 그러면은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판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배워요.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는 거야. 일단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됐고, 동그라미 3번 됐고요.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동그라미 3번에서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박스안에 224페이지 맨 위에 박스안에 A, B, C 있죠? A, B, C, C를 발표합니다. 나올 것만 찍어서 하는 거예요. A, B, C. 제일 위에서 박스안에 C번 쭉 꺼주십시오. 해당 건축물을 준공 1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줄 거죠.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주로 됩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주로 판정될 수 있다.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빌딩 건물을 지었습니다. 빌딩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 건축물을 준공사 받고 입주하겠죠? 네, 준공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준공사를 받고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보수공사도 하고 건물 유지를 위해서 보강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때로 보수 보강한다고. 그때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억이 든대 라면은 차라리 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있잖아요.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설 비용은 90억이면 가능하대. 그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00억이고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90억이면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죠? 보수 보강하는 게 경제적입니까? 철거 후 건설이 경제적입니까? 철거 건설이 경제적일 수 있죠. 그럼 이 건물은 무엇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까? 노후 불량수로 판정하고, 이런 건물이 밀집된 동네는 재개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일로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철거 후 건설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 보강 단어가 안 들어갈 수 없고요. 40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 뭐. 보수 보강 40년. 보수 보강 40년. 첫 번째 어떤 건물이죠? 붕괴 또는 안전 속에 우려가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 보강 몇 년? 40년.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4번 올려주십시오. 4번. 동그라미 4번 그 밑에 도시 미관을 저해 줄 것죠. 도시 미관을 저해 줄 것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줄 것입니다. 노후화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까지. 도시 미관 저해 밑줄 쭉, 노후화된 건축물 밑줄 쭉 손 떼고. 자, 건축물로서 다음의 대통령이 예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정한 건축물입니다. 자, 기억번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줄 것죠.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밑줄 쭉 끄시고 계속 줄 것죠. 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기 드시고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거, 동네 슈퍼, 여러분 자주 가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아침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슈퍼를 확 지나가는 거야, 가방 들고.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지나가고, 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에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가방 들고 한두 번 갈 때는 어디 갈까 했는데, 이거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저분이 어디 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동네 슈퍼 아줌마도. 그래서 자기의 이제 안테나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슈퍼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가방 두고 물건 고를 때 다 책 안에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 가방 들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다 안 돼요. 부동산도 알아요. 부동산도 저 아줌마 오늘도 지나가네 가방 들고. 지난달부터 계속 다니고 있지. 부동산 공부하고 나 다 안 돼. 숲에 들리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 숲 사장님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죠? 네.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재건축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 대답 못하면 동네 망신이야 또. 그죠? 궁금하잖아. 재개발 재건축은 준공된 후 아파트 몇 년 지나야 재건축이 허용될까? 일단은 건물이 노후화돼야 되겠죠? 아까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재건축이 허용되니까.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어야 되는 거. 노후화된 건축물이죠. 아니면은 노후화돼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거야. 이런 건물이 이제 밀집된 지역은 이제 재건축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런 건물로서 준공된 후 몇 년이죠? 20년 이상 30년 이내. 중요합니다. 이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을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해서 이런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몇 년 준공 검사 받고 몇 년 지나야 되죠? 입주하고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시도 조례니까 시도가 어딘지 배웠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시도라고 하잖아. 서울은 서울시 조례로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아파트에 된다 이 말이야. 인천광역시에서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인천시 조례로 정한 기간을 지나야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로 정한 기간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되 시도별로 조례가 다르니까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는 부산시는 광주시는 대전시는 이거 재건축 허용하는 연한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게 되는 거라고.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각 시도, 전국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 이걸 꼭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 보강 나오면 몇 년이죠? 40년. 그리고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은 이제 노후 불량수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오셔가지고 225페이지에서 9번, 8번 토지 등 소유자 너무 중요해요. 토지 등 소유자는 별 2개. 너무 중요하죠.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줄 것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줄 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것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줄 것이고, 넌 뒤에 땡땡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이렇게 하시고. 자,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읽어드립니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위치한, 다음 줄 것이십시오. 토지 두 글자 밑줄 거예요. 토지 밑줄 거예요. 밑에 쓰십시오.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건축물의 소유자 밑줄 거예요. 건축물의 소유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밑줄 거예요. 지상권자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몇 개죠? 3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고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토지등 소유자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여기 봐주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요. 아까 재개발 대상은 어떻게 되죠? 동네가 정비 기반 시 양호한 지역입니까? 열악한 지역입니까?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도로다운 도로도 없고 좁은 골목길에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돼 있고, 이게 재개발 지역이라고. 여기 봐주세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이 재개발하려고 이 동네에 정비구역 지정할 거 아니에요. 이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두 번째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세 번째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으면은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 재개발 조합의 이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어야 이꼴 나중에 이 동네 아파트 재개발 사업 보전 방식이 있으면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하겠죠. 기반시를 확충하겠죠. 새 아파트 짓겠죠. 아파트 뭘 받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재개발 투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 되겠다는 겁니까? 재개발 조합이 되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받아서 조합원으로서 프리미엄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조합이 돼야 되고, 조합이 되려면은 법적으로 무엇이 어디에 해당해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모르면은 누가 조합이 되는지, 누가 입주권을 받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을 떠나기 전까지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권자, 세 번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나중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재건축. 자,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되죠. 토지 등 소유자 8번, 양괄호 8번,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2번이죠. 밑줄 것이십시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줄 것이고, 넌 뒤에 땡땡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땡땡이 손 떼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지구를 밑줄 긋습니다. 줄을 끊으면 안 되고요. 쭉 이어서 끄셔야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밑줄 쭉 끄세요. 끊지 말고. 단어별로 줄을 끊지 말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줄 것이면 되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됐어요. 이제 봐주세요. 재건축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그럼 재건축은 조금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이 양호한 지역입니까? 열악한 지역입니까? 양호하잖아. 벌써 동네 정비 기반이 양호하잖아. 벌써 이제 다르잖아. 동네 때깔이 다르잖아. 벌써 재개발하고 이제 재건축 대상 지역하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예요. 기반시설 양호하죠. 건물은 노후불량지로 판정된 거야.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 되잖아. 이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정비구역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 그가 뭐죠? 이 앞에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그 건축물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을 이어서 끄라고 한 거예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면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재건축 조합의 되고 조합이 되면은 여기서 부장되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뭐죠? 정비법상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기타 등등의 자 그런 구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 토지등 소유자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 토지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에 무엇이 되는 거죠? 조합이 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를 안다는 것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범위, 자격 범위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관경계사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까지 중요 용어 정의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1시간 내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용어 정의 없이 바로 이제 정비부에 규정한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